네, 안녕하세요. 정보수의 땅 따먹기 정진관입니다. 오늘은 접수된 사연을 가지고 그 내용을 분석해서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나의 자산을 불려나갈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이래요. 아버지가 서울 레미안 아파트를 팔아서 포천에 있는 땅을 사고 싶어 하신다고 하세요. 과연 어떠한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진행을 해볼게요. 정고수 지난주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앞으로 부동산 상담도 유튜브로 한번 진행해보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동안 못했던 이유와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렸었죠. 바로 네이버 폼에 가서 이렇게 하시면 된다라고 당시에 안내를 드렸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접수된 사연이 되겠고요. 어떠한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사연은 이래요. 저희 아버지가 증여해 주시기로 한 아파트를 기름 레미안 센터피스 미아 삼거리역 앞에 있는 곳인데 증여하지 않으시고 팔아서 포천에 있는 어룡동 560번지 일대 단독주택과 땅을 약 4억 원 정도 투자하여 매수하시고 차액을 전세금으로 주신다고 하십니다. 포천이 투자 가치가 있을지,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부동산 전략을 짜 나가야 할지 궁금해서 이 글을 남깁니다 라고 오늘의 사연 말씀하셨고요. 이 사연 중에서 핵심 포인트를 잡아보면 이렇게 그려질 것 같아요. 첫 번째, 증여해 주시기로 한 아파트. 두 번째, 기름 레미안 센터피스. 세 번째, 포천 어룡동 560번지. 네 번째, 앞으로 포천이란 지역이 투자 가치가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첫 번째로 증여해 주시기로 한 아파트인데 과연 예상 증여세 정도 얼마 정도 나올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 두 번째 주제죠. 기름 레미안 센터피스가 현재 시세와 미래 가치 정도 판단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세 번째죠. 어룡동 560번지 1원 일대의 시세 오늘날 어떻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지, 자, 마지막으로 포천이란 지역이 미래 가치가 얼마나 있을지 도시기본 계획과 더불어서 어룡동 1원까지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마지막으로 같은 예산이라면 정고수 어디다 투자하는 게 가장 효과적으로 나의 자산을 불려줄지 두 군데 추천드리도록 하겠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죠. 증여해 주시기로 한 기름 레미안 센터피스. 자, 증여세를 알아보기 전에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따라서 증여세는 세무사에게 가서 물어보심을 권면드리고요. 어쨌든 대략적으로 한번 센터피스 어떠한 곳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9년 2월 달에 입주를 했고 24개 동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하 3층에서 지상 39층까지 굉장히 높은 건물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2610세대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자, 일대의 시세를 한번 살펴봐야겠죠. 83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해서 굉장히 거래가 뜸해지고 있다는 부분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서 체크해 볼 수 있었고요. 2022년 1월 달에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12억 원으로서 16층이 거래가 됐고요. 네이버 상에서는 최근 실거래가 22년 5월 달에 10억 7천만 원 8층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 하는데, 호갱노노에서는 이보다 조금 더 다운된 거래로 체크가 됐습니다. 9억 7천만 원으로 체크를 됐고요. 최근 실거래가 기준 1개월 평균이 9억 7천이다. 다시 한번 체크해 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올 초에 12억까지 갔던 게 10억 꺾이고 9억으로 접어들었다. 어쩌면 대한민국 부동산판에서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오늘날 뉴스들이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보이죠. 극심한 거래절벽 서울 6억 원 이하 저가 아파트만 팔리고 있다. 거래절벽 서울 아파트 시가총액 2,700억 원이나 증발을 했고, 집이 안 팔린다. 거래절벽에 이사도 못 가고 발목 낀 사람들이라는 기사들. 매수 심리가 꽁꽁 얼어붙고 집을 아무리 내놔도 보러오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뉴스들 굉장히 많이 보실 수 있는데, 이와 관련돼서 정고수가 약 1년 전부터 반복해서 경고를 드렸었어요. 미분양 주택 쌓이는데 270만 원이나 만든다고 해요. 어디서 만드냐? 정부에서 만든다고 하고요. 올해 접어든 윤 정권이 아니라 이 전 정권, 문 정권에서 계획했던 부분이고, 이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굴러가고 있죠. 어쨌든 미분양 주택은 쌓이는데 집은 더욱더 많이 만든다. 수요 공급을 생각해 봤을 때 앞으로 집값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흐름 체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금리가 상승함에 따라서 주택 가격이 떨어진다.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이렇게 경고도 했었습니다. 더불어서 짐덩어리가 될 수 있는 부동산 앞으로 6개월이 매도의 골든타임이다. 청약통장 필요 없다. 집값 공포 시나리오. 이러한 많은 주제들로 약 1년 전부터 경고를 했었습니다. 그게 오늘날 부동산 시장이다.
레미안 센터피스도 마찬가지로 12억 찍었던 게 오늘날 9억대까지도 다운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어쨌든 오늘날 시세보다는 조금 더 높게 한 11억 원 정도를 기점으로 잡고 자녀에게 증여를 해준다면 세금을 얼마 정도 내야 되나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집을 삼에 있어서 자녀가 한 1억 원 정도 도움을 줬다라고 하면은 증여세가 한 2억 원 정도 나올 것 같고요. 2억 정도 자녀가 도움을 줬다라고 하면은 1억 7,500, 3억 원 정도 도움을 줬다라고 하면은 1억 4,800, 4억 원 정도 도움을 줬다 하더라도 1억 2천 정도가 세금으로 두드려 맞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양도세, 부동산 복비 등등을 생각해 봤을 때는 이보다 훨씬 더 커다란 금액이 세금으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허나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앞으로 부동산이 빠지는 거, 이거는 어쩌면 기정사실인지도 모르겠어요. 더욱이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오늘날 미래 가치가 선반영된 게 분명하죠. 따라서 증여세나 상속세 무서워서 바들바들 떨어서 끝까지 보유하시기보다는 가만히 가지고 계시는 동안에 나의 자산이 눈 녹듯이 증발할지도 모르겠어요. 자녀에게 물려주신 세금 겁내시기보다는 하루빨리 물려주심을 권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가장 좋은 방법은 팔아서 현금으로 확보하시는 거 강력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포천 어령동 560번지 오늘의 주제죠. 일대의 투자 가치를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죠. 자, 정고수 거듭 말씀드립니다. 부동산 미래 가치의 판단 순서 이렇게 한번 5가지 정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 부동산은 무조건 수요 플러스 공급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인구가 앞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날 곳, 더불어서 늘어나야만 하는 곳이라면은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부동산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될 만한 곳이 어령동 560번지 1원에 판이 짜질 것인가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일대에 고급 일자리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곳인지, 철도, 도로 계획 등이 짜여져 있는지, 도로보다는 철도가 조금 더 파급력이 세겠죠. 다음으로 지자체, 포천시에서는 도시기본계획상 이쪽 일대를 어떻게 계획을 갖고 있는지,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 부동산 판을 짜는 기관이죠. 국토교통부와 더불어 시의회, 나라장터, 조달청 사이트입니다. 환경영향평가정보제 시스템, 회의록 등을 체크해 봤을 때 이 모든 5가지 사항이 한 목소리로 어령동 일대가 대박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이 부분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가장 먼저 인구수 추이부터 체크해 볼게요. 자, 포천이란 지역은 과거는 제끼고 2005년도부터 보면은 커다랗게 늘거나 줄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왜냐면은 상당 부분이 군사지역으로 묶여져 있고 그 일대에 TO라는 것은 정해져 있어요. 따라서 군부대가 싸그리 몽땅 빠진다면은 포천 인구수는 굉장히 줄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반대로 생각했을 때 이렇게 많은 군사지역으로 포진이 되어져 있다면 고급 일자리가 들어올 수 있을까?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 글쎄요, 부정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언급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더불어서 인구수 체크 한번 해볼게요. 자, 오늘날 흐름입니다. 월별로 봤을 때도 꾸준하게 빠지고 있는 모습 보이고, 연도별로 봤을 때도 조금 더 빠지고 있는 모습 체크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따져보니까 경기도 35개 지자체 중에서 30등을 차지하고 있는 것, 뒤에서 5등을 차지하고 있는 게 경기도 포천이고요. 전체 경기도 인구수 중에 1.1%를 담당하고 있었고, 포천 전체 인구수 곱하기 8을 해야지 수원 인구수 정도가 됐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은 굉장히 작은 인구수가 포진이 되어져 있고 넓은 면적에 비해서 녹지가 굉장히 많은 지역일 수밖에 없다. 다음으로 포천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도시기본계획을 한번 다운을 받아 봤어요. 그러면 가장 먼저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도시기본 구상도가 되죠. 한눈에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녹지가 엄청나게 많구나. 이 노란 색깔, 주황 색깔, 초록 색깔, 파란 색깔, 보라 색깔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람이 살 만한 도시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 핵심적으로 보셔야 될 색깔 2가지, 노란색과 빨간색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노란색이 여기 일대에 잔뜩 뭉쳐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결과로 지하철이 이렇게 7호선 계획을 갖고 있다 말씀드리겠고요. 이 지하철 관련된 거는 뒤쪽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어쨌든 포천시 어령동이라는 지역은 이 섹터 중에서 어디에 해당이 되나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어령동을 정보서 이렇게 빨간 색깔로 구분을 해봤습니다. 봤더니 포천시청이 있는 그 일대,
바로 이 동그라미 섹터 어간에 들어가 있는 것은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포청 어령동 560번지는 어디냐? 바로 이곳이더라. 포청 고등학교를 기준으로 좌측편에 위치되어져 있고요. 오늘날은 대부분 전답, 임야, 창고, 전원주택 등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포천의 미래 먹거리 단연 1번지는 7호선 연장이 될 것 같은데 오늘의 주제 어령동 560번지랑은 어떻게 연관을 지을 수 있는지 체크해 봐야겠죠. 따라서 옥정에서 포천 광역철도 기본계획 초안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총 4개 정거장 만들어질 것 같고요. 옥정 신도시 메인타운에 있는 게 201번 역이 될 것 같고 202번 3번 역이 만들어진 이후에 어령동과 가장 밀접한 지역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 역은 204번 역이 되겠다. 따라서 철도 노선을 가져와 보면 201번 역, 202번 역 섹터, 3번 역 섹터, 4번 역 섹터가 되고 조금 전 지도로 봐도 양주 옥정에 들어가는 게 1번, 2번, 3번, 4번이 되겠다. 다시 한번 체크해 볼 수 있네요. 그래서 204번 역사를 조금 더 커다랗게 당겨 보면은 이러한 그림이 그려지죠. 아직 역사 위치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정하진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커다란 시선으로 시간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지도를 보는 방법, 정보수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위성지도 가지고 오고 반드시 지적 편집도라는 부분을 클릭을 해서 이렇게 색깔로 구분을 봐라 말씀드렸습니다. 빨간색이 들어가 있는 곳이 상업지, 노란색이 주거지, 초록색이 녹지가 되는데 지하철이 들어가는 곳은 두 가지가 있더라. 반드시 빨간 색깔로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생뚱맞게 초록 색깔로 들어가고 그 일대에 빨간 색깔이 없던 게 만들어진다. 요 포천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할 것 같고요. 정보수 예상은 요 빨간 색깔이 가장 많이 뭉쳐져 있는 이곳 일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상지는 머리 한번 치워볼게요. 총 이렇게 5가지 섹터로 구분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가장 유력한 곳은 1번이나 2번 정도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 어령동 560번지는 이쪽 일대에 구성이 되어져 있고 철도는 이쪽 일대에 들어가게 되는데 철도가 들어가는 곳은 이미 주거지나 상업지가 대부분이고 아직 미개발지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육안으로 확인이 됩니다. 따라서 포천 일대에 7호선이 들어감에 따라서 204번 역을 중심으로 개발 섹터권을 잡아보면 요 지역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이 핵심 역으로부터 거리가 약 3km, 도보로 30분 이상 걸리는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 역세권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개발 섹터 내에 들어간다고 보기도 어렵고 그 결과 부동산 가치가 굉장히 많이 오를 거라고 예상해 보기도 쉽지가 않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정보수 요 섹터로 왜 굳이 잡았나? 그 근거는 토지 이음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한눈에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포천시청이 여기에 위치되어 있고요. 이곳 일대에 이미 이렇게 섹터를 잡고 커다랗게 바운더리를 그리고 그 안쪽에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전답의 도로 계획이 이미 다 잡혀져 있어요. 대부분의 도시가 도로로 이렇게 가이드를 치고 그 안쪽을 개발하는 게 대부분이고 그 핵심권에 지하철이 들어가는 게 보통이더라. 이것도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여기에서 예상치 못한 도로가 하나 오늘날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요 핵심 섹터, 요 바운더리 내에서 요렇게 도로가 하나 삐져서 만들어지고 요게 아래쪽으로 쭉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땅을 이쪽 일대에 반드시 사셔야만 한다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도시의 연담화라는 기능, 즉 도시 옆에 도시가 달라붙는다. 개발권형 옆에 또 개발이 된다. 이러한 공식을 생각해 봤을 때 기왕이면 요 도로 안쪽, 이쪽 섹터를 눈여겨보시면 어떨까? 이게 하이마트 있고 하나로마트 있는 요쪽 일대면은 어쩌면은 먼 시간이 지나더라도 개발이 될지도 모르겠으나 요 바깥쪽은 여간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아주 조심스럽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맞출 수도 없고 포천시 공무원도 그렇게 감히 예상할 수가 없죠. 하지만 대부분 도시가 그렇더라. 자, 오늘날 이곳 일대에 도로 공사하고 있는 곳 현장 가보면 이러한 모습 체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 주유소가 있는 이 일대 앞으로 멋진 사거리가 그려지지 않을까 예상해 보겠습니다. 여하튼 아버님이 매수하려고 하시는 그 일대의 시세 어떻게 구성되는지 한번 체크를 해봐야겠죠.
어령동 560번지가 바로 이 땅이 될 것 같고요. 그 땅 주변의 거래 시세 2020년도 이후 현황을 한번 체크를 정보수가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해봤습니다. 결론은 이래요. 2020년부터 22년까지 거래 일자, 지목, 면적, 가격을 계산을 해봤더니 평균 가격이 약 73만 7천 원 정도가 됐고 비싼 것은 120만 원대, 싼 것은 30만 원대에도 거래가 됐더라. 따라서 적정 매수 가격은 70에서 100만 원 사이 정도면 어쩌면은 시세에 부합하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보다 훨씬 더 벗어난 금액이다라고 한다면은 한 번쯤 고민을 해보셔라. 이렇게 권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가격 언급드려요. 73만 7천 원 정도다. 자, 그러면 정보수가 이 돈이 있다. 더불어서 나는 농지를 사야만 한다. 농사를 짓고 싶다. 라는 조건을 걸어두고 생각해 봤을 때 나라면은 정보수라면 어디에 있는 땅을 사냐? 저는 기왕이면 아직 미개발되어 있는 곳 서울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된 영상 정보수 몇 개 만들었죠. 둔천 오륜역 앞에 아직까지 농지가 있고요. 같은 영상입니다. 송파구 우리 집이 개발된다고 요 소들이 웃고 있어요. 더불어서 서초, 강남, 송파 다음은 어딘가 요 세 편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간단하게 위성사진으로 설명드리면 이렇죠. 서울 송파구 방이동이 될 것 같고요. 바로 요 섹터 창동 여자고등학교가 있고 둔천 오륜역 앞쪽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우쪽 요 앞쪽이 아직까지 전답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반드시 농사를 지어야만 살 수 있는 땅인데 이쪽 일대에 굉장히 많은 이슈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서울 강동구 암사동인데 암사 IC와 암사 역사 공원 사이께에 있는 여기 일대 바로 요 섹터가 되죠. 이쪽 일대에도 재미난 일이 앞으로 벌어질 것 같아요. 더불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아직도 농지가 많습니다. 기왕이면 포천보다는 농지를 산다면 이쪽 일대를 사시면 어떨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권면 드리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개개인마다 부동산을 구입하는 이유와 사정은 다르나 기왕이면 내가 잠을 자는 동안이나 일을 하는 동안에도 내 부동산 가치가 폭발적으로 올라가주면 좋겠죠. 그의 명확한 전제는 전에 5가지로 정보수가 설명드렸습니다. 사람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곳, 철도가 들어가는 곳, 지자체에서 도시개발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는 곳, 이러한 곳들이 되는데 자, 오늘의 사연 주인공 아버님 같은 경우에도 기왕이면 구입하시는 곳 일대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자산의 증가를 가져와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 결과로 노후 준비도 단단해질 수 있을 것 같고 자녀들에게도 커다란 도움이 됨에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버님의 나이나 자녀의 상황을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기왕이면 내가 앞으로 소유하고자 하는 그 땅, 그 일대의 미래 가치로 충분히 분석하고 아마 그 일대에 거주를 하신다면은 시선이 이렇게 있으실 것 같아요. 이걸 조금 더 넓혀서 대한민국이라는 커다란 판을 구상을 해보고 구입을 결정해보시면 어떨지 이렇게 권면드리며 이 시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고수였습니다. 안녕.